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의 전옥표입니다. 여러분하고 계속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직장 생활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법 그릿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릿 조직 혁신이 임원이 30대에 나오고 조직을 젊고 패기 있게 만드는 것이 효율이라고 혁신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은 전문성과 숙련성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점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한 오래 살아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고민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법 시리즈 2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직장생활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하여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유일성을 만드는 것이죠. 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일성,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몸값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로 슈코프는 사람은 마음속에 정열이 불타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정열이 식이면 그 사람은 급속도로 퇴보하고 무력하게 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일만 하면 낙오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기업에서 중요하게 따지는 것은 업무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는가,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가의 업무의 질입니다. 난이도가 높아서 쉽게 배울 수 없는 일, 누가 하느냐에 따라 30분이 걸리기도 하고 10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일은 업무 질이 높은 일이라고 하겠죠. 오늘날 비즈니스맨들에게,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최단시간에 남보다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내는 능력이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문성, 자신만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떠난 뒤에 가장 생존력이 떨어지는 직업은 공무원과 은행원들을 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 이제 공무원과 은행원들도 직장을 떠나도 전문성을 살려서 많은 기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원으로 남지 말고 전문가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본은 일관성을 갖추어서 지속적으로 그 분야를 연구하고 학습해야 됩니다. 인사를 20년 한 사람이 퇴직해서 저한테 일을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조그만 중소기업의 조직 재편과 또한 인사 인력 구조 운영 부분에 마스터 플랜을 제대로 그려오지 못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20년 일관성 있게 20년 인사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되 폭넓게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만의 존재 가치를 위하여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의 직급자로서 리더로서만 남는 것은 은퇴 후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기 위하여 두 번째는 소명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악기한 소명의식이 무엇일까요? 주인의식이지요.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을 직장에서 퇴직시킬 이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회사의 공식적인 공통적인 비전 달성과 공유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봉은 스트레스에 비례한다라고 하지요. 어떤 기업이 연봉을 많이 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도 그거와 비례해서 따른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봉이 높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연봉이 높은 직종 또 직업 그러한 직장치고 스트레스 강도가 높지 않은 직장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과를 많이 내려면 그만큼 우리가 업무량도 많아야 되고
업무 강도도 세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학원가에서 잘 나가는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건강들이 비리비리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주로 밤에 일하기 때문에 밤 12시에 강의 끝나면 또 일찍 마치는 것이고 새벽 2시에 끝나는 게 보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리듬이 깨져서 굉장히 힘든다라고 하는데 또 스트레스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연봉이 높은 직업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개 일주일을 월, 화, 수, 목, 금으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으려면은 내일처럼 주인이 기업을 새로 일으키듯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누가 종업원인지 누가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회사를 아끼고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미국의 한 로펌에서 변호사를 뽑을 때 결국은 그 부인을 만나서 로펌의 변호사 일들은 완벽한 가정생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도움을 주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부인한테 양해를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경쟁력을 갖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보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회사 중심의 사고방식, 공동체 중심의 사고방식, 공동체 가치에 솔선하는 이런 소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은 윈윈의 마인드라고 하겠습니다.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윈윈의 마인드. 이것은 헌신과 봉사의 정신, 동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동지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서 보면은 꾸준한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래 직장 생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임에 가면 간사를 하고 총무를 맡고 피곤한 자리가 얼마나 피곤한 자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의 총무 역할을 잘 안 하려고 하지만은 어디든지 꾸준히 일을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때문에 조직이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과 봉사의 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더 뛰고 내가 좀 더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끈질긴 그림, 열정과 인내력, 끈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끝까지 직장에서 살아남고 또 끝까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하여 몸으로 뛰는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부분에서 엔젤라 더크워스가 그리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몸으로 뛰는 열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으로 뛰어다니면서 결국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갈수록 결국은 오래 버틸 수 있고 끈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대기업이나 공기업, 은행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떠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자기 분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조직의 데스크에서만 일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책상에서 앉아서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돌아가는 부분 쪽 삶과 부딪히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울타리를 떠나면 개인이란 약하디 약한 존재가 되는데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힘이 있을 때 자신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결국 온실 속의 하초가 아니라 몸으로 뛰는 열정으로 경험으로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새로운 도전과 개척을 거듭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몸으로 뛰면서 현장에서 열정으로 배워나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살아남기 위하여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보상에 둔감하라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든 조직 생활하든 어느 공동체에서 내 연봉이 얼마다, 내가 얼마를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 여기에 민감해가지고 이쪽 저쪽에 직장을 기웃거리고 또 그런 부분에 예민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멀리 보고 가야 됩니다. 크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보상에 둔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얼마를 주든 박봉이든 10년 후, 20년 후 미래 가치를 놓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많은 기업들이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우리 사주를 주면은 직원들이 얼마 안 있어서 다 내다 팝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주 매입 가격보다 주가가 더 떨어져서 좀 속이 상할 때도 있죠. 그러나 멀리 보고 우리가 그러한 어떤 보상 부분에서 둔감했을 때 그런 것들이 수십 배 올라서 엄청난 부유함을 안겨다 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하여 엔젤라 더커스가 얘기했던 끈기와 열정에다가 오늘 얘기한 몇 가지 팁을 보태서 우리가 차근차근 나갔을 때 직장생활도 이기고 조직 공동체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기는 습관, 이기는 팁의 전옥표였습니다.